많은 분들께서 연금저축을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고 계신데요. 저는 이런 용도뿐만 아니라 국내에 상장한 해외 ETF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구독자분들이시라면 꾸준히 우상향하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얼마 전에 꾸준히 오를 수 있는 주식으로 미국 S&P 500과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따르는 국내에 상장한 해외 ETF를 추천해 드렸어요. 만약 ETF가 뭔지, 미국 S&P 500 지수와 미국 나스닥 100 지수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제 채널에 지금 띄워드리는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물론 이런 ETF를 일반 계좌에서 운용을 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 계좌에서 운용을 하실 때 얻으실 수 있는 또 다른 장점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연금저축의 기본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킨덱스 미국 S&P 500 그리고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 같은 국내에 상장한 해외 ETF에 투자를 했을 때 연금저축이 어떠한 장점을 가질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주의하셔야 될 점은 항상 있겠죠.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계좌를 운용하시면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화문 금융러 제이스입니다. 재테크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주는 돈은 늦게 주고 받을 돈은 빨리 받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0만 원을 드린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1000만 원을 지금 받으실 건지 1년 후에 받으실 건지 선택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대부분이 지금 받겠다고 선택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1년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마음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돈을 안 드린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돈을 받겠다고 하면 제가 돈을 안 드릴 수 있는 위험도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당장 1000만 원을 받아서 그걸 은행에 예금으로 넣어두면은 1000만 원하고 은행 이자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 후에 1000만 원보다 내가 지금 돈 1000만 원을 받는 게 더 큰 돈이 되는 거죠. 이것저것 다 생각해봐도 지금 1000만 원을 받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1000만 원을 받겠다고 선택하시는 건 재테크에서 중요한 주는 돈은 늦게 주고 받는 돈은 빨리 받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줘야 할 돈을 늦게 주고 그 돈을 굴려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더 좋은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궁극적으로 연금저축계좌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ETF를 매수한 이유예요. 자,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상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우선 연금저축계좌의 기본 개념부터 살펴볼게요. 연금저축의 기본 개념은 5년 이상 이 계좌에 납입을 했다가 55세 이후에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연금으로 이 돈을 나눠서 받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소득이 있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노후를 대비해서 돈을 모아놨다가 소득이 없어지는 노후에 이 돈을 찾아서 쓰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돈이 필요하니까 어떤 형태로든 연금이 꼭 필요해요. 하지만 이렇게 연금을 미리 준비하는 건 이론적으로는 엄청 바람직하지만 사실상 이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사실상 살면서 지금 돈을 모아야 하는 이유보다는 돈을 써야 하는 이유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당장의 이익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쉽게 하게 되질 않는 거죠. 젊어서 소득이 있을 때는 10만 원 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버는데 나한테 10만 원도 못 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소득이 없어진 후부터는 10만 원의 의미가 달라질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통장에 새롭게 쌓이는 돈은 없고 지금 갖고 있는 잔고만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생활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부자가 아닌 이상 이게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 10만 원의 의미가 젊을 때보다도 훨씬 무거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서 매달 100만 원씩 어디에서 돈이 들어온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한결 마음이 편해지겠죠. 정부도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 준비를 미리 했으면 좋겠는데 서민들의 현실이 팍팍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나라에서 지금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줘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은 보험사와 증권사에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연금저축 계좌에서 ETF를 매수할 거라고 했죠. ETF는 쉽게 말해서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증권사의 연금저축 계좌에서만 ETF를 매수하실 수가 있어요. 개설 방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증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계좌 개설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연금저축 계좌를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식계좌처럼 연금저축계좌가 개설되는데요. 이 계좌에 돈을 넣으시고 평소에 주식 거래를 하시는 것처럼 ETF를 매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미래에셋대우는 카카오톡으로 궁금한 점을 쉽게 물어보고 답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큰 장점인데요. 연금저축과 관련해서는 미래에셋대우 연금자산관리센터를 카카오톡에 추가를 하셔서 계좌 개설 방법이라든지 그 밖에 연금저축과 관련돼서 궁금하신 것들을 질문하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광고 협찬 절대 아니고요. 제가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편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다음은 연금저축 계좌의 장점을 살펴볼 텐데요. 가장 눈에 띄는 장점은 1년에 4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액공제 비율은 급여마다 달라지게 되는데요. 연봉 5,500 이하까지는 세액공제 비율이 16.5%예요. 그리고 연봉 5,500만 원이 넘어가면 세액공제 비율은 13.2%가 되죠. 그리고 연봉이 1억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세액 공제액은 66만 원부터 39만 6천 원까지 정해집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추가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만 50세 이상이시면서 연봉이 1억 2천만 원 미만이신 분들은 세액 공제 한도가 40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이 되면서 기존보다 200만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거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러니 조건이 되신다면 이 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보통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이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집중을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저는 킨덱스 미국 S&P 500이나 KB스타 미국 나스닥100 같은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는 관점에서 두 번째 장점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세금을 늦게 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인데요. 이게 바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줄 돈을 늦게 주는 개념인 거죠. 제가 영상 초반에 연금저축 계좌를 이용해서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를 하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연금저축 계좌가 아니라 일반 증권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를 하면 수익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내거든요. 사실 우리가 적금을 들어도 거기서 나오는 이자의 15.4%를 세금으로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적금은 이자가 너무 적어서 티가 안 나서 그렇죠. 그리고 ETF를 계속 갖고 계시다 보면 분배금이라는 것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ETF가 주는 일종의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ETF마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건데요. 만약 분배금을 받게 되면 이것도 수익이라서 15.4%의 세금을 내요. 물론 이런 세금을 낸다고 해도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확실하게 오를 가능성이 높은 두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라서 세금이 크게 아깝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수익 나는 거에서 세금을 내는 거니까 기분 좋게 낼 수 있죠. 만약에 이상한 주식을 사면 세금은 안 낼 수도 있어도 오히려 원금을 손실할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세금을 지금 안 낼 수 있다면 아무래도 더 좋겠죠. 그런데 연금저축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를 하시면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지금 세금을 안 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똑같이 나도 지금 세금을 떼지 않으니까 연금저축 계좌를 사용할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지금 갖고 있는 전체적인 자산은 더 큰 거죠. 그러면 더 많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거고요. 더 많이 산 주식으로 더 큰 수익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고요.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눈덩이처럼 나의 자산은 불어나게 되겠죠. 이걸 바로 재테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눈덩이 효과 또는 복리 효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돈에 돈이 붙는다 이런 말로 이해하셔도 좋고요. 이런 복리 효과는 투자 기간이 길수록 수익률이 높을수록 그 효과가 더 강력해지는데요.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납입을 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특히 우상향하는 주식에 투자를 하시면 이런 복리 효과는 더 커져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계속 지금 세금을 안 낸다고 지금을 계속 강조했는데요. 이유가 있겠죠. 그건 바로 지금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 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좀 어려운 말로 과세이연이라고도 해요. 세금을 나중에 낸다는 거죠. 나중에 내는 세금은 바로 연금소득세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연금을 받아가실 때 이때 세금을 떼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금소득세는 여러분들이 언제 연금을 받아가시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게 돼요. 여기서 꼭 기억해 주셔야 하는 숫자가 바로 이 1200만 원인데요.
이 1200만 원에 대해서는 뒤에서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1200만 원만 기억해 주세요. 1년에 받게 되는 연금이 1200만 원 이내인 경우에는 만 70세 미만까지는 5.5%, 만 80세 미만까지는 4.4%, 만 80세 이상은 3.3%의 연금 소득세를 떼는데요. 이 정도면 다른 세금에 비해서 세율이 무척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더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1년에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1년에 400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납입하실 수 있는 한도는 1년에 1,800만 원까지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세액공제 혜택의 한도가 400만 원이니까 400만 원을 초과하는 거는 넣어봤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물론 400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이 금액으로 ETF를 매수를 하고 여기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 수익에 세금을 내지 않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복리 효과를 누리고 싶은 투자자분들이시라면 400만 원을 초과해서 1,800만 원까지 넣어 보실 수도 있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무조건 투자 한도를 꽉꽉 채워서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주의하셔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상황에 따라서 연금저축을 운용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연금에 몰빵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를 하시면 내가 받은 세금의 혜택보다 더 큰 세금을 토해내실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기타 소득세로 16.5%의 높은 세금을 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저축에 한번 들어간 돈은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해지를 하셔야겠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해요. 하지만 세금을 토해내지 않고 인출하실 수 있는 돈도 있는데요. 내가 16.5%를 물게 되는 돈은 내가 세금 혜택을 받은 돈에 대해서만 16.5%의 세금을 물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1년 동안 연금저축 계좌에 1000만 원을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4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600만 원은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 600만 원은 세금을 물지 않고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내 돈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1000만 원을 연금저축계좌에서 해외 ETF를 투자를 했을 때 1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원래 계좌에서는 100만 원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앞에서 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세금의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이 난 100만 원에 대해서는 만약에 인출을 하시게 되면은 16.5%의 세금을 물게 되는 거죠. 왜냐면 내가 혜택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혜택은 15.4% 받고 16.5%를 토해내니까 결국 손해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큰 돈을 쓰게 될 때가 있어요. 결혼하고 전셋집 계약하고 그리고 청약이 당첨되고 그리고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병원비가 나갈 수도 있죠. 그래서 1년에 400만 원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이 이 400만 원 전부를 연금저축 계좌에 넣어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깨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럼 손해를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축에서도 분산이 필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돈이 급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연금저축 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앞에서도 언급해드린 연금소득세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1년에 연금을 1200만 원 이내로 받게 되면은 연금 소득세가 3.3%에서 5.5%로 적은 세금을 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연금을 1년에 1200만 원을 넘게 받게 되면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연금 소득이 1200만 원을 넘게 되면 이게 연금 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거든요. 여기에 만약 연금을 받게 되는 시점에 여러분들께서 직업을 갖고 계시고 여기서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하고 합쳐져서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세금이 엄청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연금을 받는 시점에 1년에 1200만 원까지만 받으실 수 있도록 설계하시는 게 좋아요. 1200만 원까지는 다른 소득하고 합쳐지지 않고요. 세금도 적게 내거든요. 그런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연금을 수령하시는 시점에 1년에 얼마씩 연금을 받을 것인지 이것도 결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1200만 원만 받겠다고 선택하시면 돼요. 하지만 가끔은 지금 내가 연금을 많이 넣어두었다가 나중에 매달 몇백만 원씩 받도록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나중에 큰 세금 때문에 당황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특히 제가 이번 영상에서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서 ETF에 투자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주식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죠. 하지만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주식에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하게 되면은 원금 손실의 가능성은 줄어들고 수익이 날 가능성은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저는 20년 이상 납입할 것을 생각하고 투자하고 있다는 점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5년만 넣고 연금을 받으실 생각이시라면 수익이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연금 소득세만 내게 될 수도 있어요. 피 같은 노후 자금을 잃게 되는 거니까 꼭꼭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금 저축으로 ETF를 운영하실 거라면 꼭 장기 투자를 생각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이미 연금저축 계좌를 보험사의 연금저축 보험의 형태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 계좌로는 ETF를 매수하실 수가 없어요. ETF는 증권사의 연금저축 계좌에서만 매수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보험사의 연금저축 계좌를 함부로 해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은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도 있거든요. 세금을 토해내지 않고 보험사의 연금저축 계좌를 증권사의 연금저축 계좌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이전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보험사의 연금저축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걸 옮기려고 하면은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는 살면서 어떤 후회를 해보셨나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후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후회는 보통 항상 좋은 걸 꾸준히 하지 못했을 때 후회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좋다는 거 다 한 번씩은 해보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항상 좋은 것을 계속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우상향하는 주식을 주기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계속 실천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진다는 이유로, 오르면 오르고 있다는 이유로 매수를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요. 저는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오늘 영상을 보시고 오늘부터 노후 준비 제대로 해보자 이런 각오를 다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중도에 포기할 만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이 유혹을 모두 이겨내시고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제 영상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